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로또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집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돈을 상속받아서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내가 하는 장사가 갑자기 영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어디 나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연봉이 많이 늘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은 개인회생하는 가운데 나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소득이라 하면 장사하든 월급 받든 내가 매달 버는 돈이고, 재산이라는 거는 뭐 복권에 당첨되든 상속을 받든 나의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을 받을 때 변제금이 확정되고 대부분의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 나오기 전에 재판 진행 중에 올라갔을 경우하고 다 끝나고 났을 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개시 결정 전에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시 결정 전에 증가하면 증가한 게 아니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했다. 장사하는데 영업이 잘 되든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갔든 간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변제금 더 내야 되는 거지. 원래 월 소득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면 한 달에 46만 원 변제금을 내잖아요. 근데 변제금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내 소득이 250으로 늘었다. 그럼 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난 이 상태가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 빼기 154는 나는 한 달에 96만 원 변제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재산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산 가치 이상,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개인회생을 처음 고민할 때는 재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3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38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시 결정으로 확정도 안 됐는데 재산이 9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게 뭐 복권에 당첨됐든 누가 줬든 간에, 그러면 나는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9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채무자가 물어보시는 건 이 부분이죠. 개시 결정 나고 변제금 다 정해지고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체로는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일단 직무 편람을 살펴보면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소득이 올랐다. 그러면 변제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같은 거는 해마다 상승하잖아요.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오른 거로는 변제금을 더 내지 않는다. 근데 그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연봉이 3배로 늘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내야 된다.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여러분의 소득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 매달 여러분들의 소득을 제출하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 수시로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이 올랐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번 변제금이 정해지면 더 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겁니다. 단 조건부 인가 받으신 분들 있죠. 매년 소득 상승 여부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걸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년 소득이 늘어나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소득이 늘어났구나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변제금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의 신청으로 법원이 인지하게 된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는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잘 모르겠지만 개인 채권자, 거래처, 친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매출이 갑자기 늘었는지, 사실은 숨긴 소득이 있는지, 또는 어디 이직해서 연봉이 많이 늘었는지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채권 탕감받은 거에 원한이 있거나 앙심을 품고 법원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돈을 더 벌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 근거 자료가 있어가지고 법원이 인지하게 되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채무자가 현금으로 소득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소득을 받으면 합법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법원이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도 소득이 올라가도 변제금을 더 내진 않겠죠. 자, 직무 편람을 보시면 변제 기간 중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 다소 상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라면, 예를 들면 매년 월급 올라가는 그 정도만 인상된 경우라면 매번 그러한 사유로 어떻게 변제 계획안을 매번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더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소득 향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라면, 파격적인 승진을 했거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거나 급여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라면 변제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돈을 더 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법원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진 않는다. 세 번째는 개시 결정 받고 변제금이 다 결정되고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방금 봤던 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거는 재산이 증가한 경우, 뭐 상속을 받았든 로또에 당첨이 됐든 이론상으로는 내가 청산가치 이상만 변제하는 사람이라면 변제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인데 소득이 높아가지고 3년 동안 변제하는 걸 다 합쳤더니 7천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1천만 원 늘었다. 그러면 청산가치는 6천만 원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청산가치 6천만 원보다 변제를 더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변제금 7천만 원 내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더 변제할
변제할 필요 없다. 근데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변제를 더해라. 예를 들어서 통과할 때는 청산 가치 5천만 원으로 통과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5천만 원 늘었어. 근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변제하는 게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청산 가치가 1억이 됐으니까 7천만 원 3년 동안 변제하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를 더해야지. 청산 가치 1억 이상 변제를 더해야 된다. 이론상은 이런데 이건 역시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여러분의 재산 증감 변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회생위원이 여러분의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거나 매번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조사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나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가를 받을 때 해마다 재산의 변동 사항을 보고하라는 조건이 달린 채로 인가를 받았다면 해마다 재산이 변한 거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청산 가치가 약간 늘어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늘어나면 변제를 더 해야겠죠. 그리고 역시 친구나 사채업자나 거래처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청산 가치가 크게 늘었다 이런 것을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이 어떠한 경위로든 알게 된다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소득 증가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이 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이라 볼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잘 없죠. 직무편란 보시면 청산 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다면 즉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하는 걸로 통과했다면 재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굳이 자신의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청산 가치가 인가된 변제 계획 안에 정한 총 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면 변제 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부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내가 남은 변제금을 한 방에 다 변제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혹시 법원에 걸리지 않는가? 그래서 괜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일시 변제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36번 변제해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16번 변제하고 아직 20개월이 남았어. 20번 변제를 더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20번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고 한 번에 면책받고 빨리 끝나겠다. 이게 일시 변제 제도입니다. 이 일시 변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법원에서는 그 20번의 변제금을 내겠다는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가? 어디서 나온 돈인가? 혹시 신청 당시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게 아닌가? 재산이 많은데 적은 척하고 소득이 많은데 적은 척해서 숨겼다가 그 돈을 이제 꺼낸 게 아닌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큰 취지로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 개인회생 재판할 때까지는 자기 돈 없다고 재산도 없다고 변제금 좀 깎아달라 해놓고 통과하고 1년 있다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한 번에 변제하겠다고 하니 이 말 자체가 상황 자체가 이미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돈이 쉽게 생길 거면 그 돈으로 진작 채무나 더 변제하지 왜 이제 와서 다 통과하고 한 번에 변제를 다 하겠다고 하느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돈이 자기의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었나 요거를 확인해보고 허가를 내주면 일시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내가 소득이 늘었는데요 재산이 늘었는데요 이걸로 내가 한 방에 변제할게요. 누가 나한테 돈 보태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 그걸로 변제하겠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론상은 일시 변제를 할 상황이 아니라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재산이 늘어난 경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금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소득이 합리적인 예상 범위 내로 올라갔다거나 재산이 인가될 당시에 청산가치 보장된 거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일시 변제할 문제가 아니라 괜히 변제금만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괜히 일시 변제를 신청했다가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 돈인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 소득이 합리적인 예상 범위를 초과해서 상당히 늘었다. 내 재산이 개인회생 인가될 당시 청산가치 보장된 것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늘었다. 이거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모를 수가 없지. 일시 변제는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변제금만 증가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거래처나 친한 친구나 이런 채권자들은 알 수가 있죠. 거 봐라 내가 저 사람 숨긴 돈 숨긴 재산 있다고 했지 않느냐 숨긴 소득 있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절차로 번 돈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법원에서 아직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냥 조용히 변제금 내던 대로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시 변제 허용 사유의 판단 개인회생 신청 당시 수입 재산 신고가 진실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상황 자체가 개인회생을 통과할 때는 소득도 재산도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일시 변제했다고 하니까 혹시 개인회생 통과할 때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게 아닌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일시 변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이직해서 소득이 늘었다. 이런 사유로 일시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일시 변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월 가용 소득이 10만원, 20만원 늘었는데 갑자기 20개월치 변제금 수천만 원을
재산을 어떻게 납부한단 말인가? 이런 걸로는 허용할 수 없다. 일시 변제를 신청하면 여러분은 변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면 안 됩니다. 주변의 친척이 도와줬다.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의 일시 변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채권자한테 송달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채권자가 뭔가 이상한 걸 깨닫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을 통과했는데 갑자기 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매출이 크게 올라간다거나 어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이 크게 오른다거나 로또에 당첨돼서 또는 상속을 받아서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개시 결정 전에는 그러니까 신청하고 재판 중에 늘어나면 늘어난 게 아니지. 그냥 늘어난 그 상태가 나의 소득이고 재산이니까 늘어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고 개시 결정 받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매출이나 연봉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게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변제금을 더 낼 필요 없는데 매출이 크게 올랐다거나 연봉을 2배, 3배 올려서 이직을 했다. 합리적인 범위 외로 초과하게 올랐다 그러면 더 내야 된다. 그러나 이건 이론상 이렇다는 거고 법원 실무에서는 잘 모르니까 변제금을 더 내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나 소득을 매년 신고하는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내야 되고 채권자가 이의 신청해서 법원이 소득이 늘어난 걸 인지하게 된다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 수도 있다. 개시 결정 후에 복권이나 상속 같은 걸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론상 청산 가치가 약간 늘어난다면 변제금을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개시 받을 때보다 청산 가치가 크게 늘어나서 청산 가치 보장이 안 되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년 자기의 재산 증감 변동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람은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변제를 더 해야 되고 채권자가 이의 신청해서 법원이 인지하는 경우에도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수가 있다. 내가 재판 끝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재산이 늘어나서 일시 변제 한 방에 다 변제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일시 변제라는 것 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나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난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만 원칙적으로 된다. 그래서 제3자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근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 당시 나의 재산이나 소득에 숨김이 없었는지 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